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의 뷰를 진행하고 있는 매일경제 신현규 실리콘밸리 특파원입니다. 오늘 다뤄볼 회사는 엔비디아인데요. 최근에 이 회사가 GTC라고 하는 대회 이벤트를 크게 개최를 했죠. 여기서 뭐 굉장한 발표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는 엔비디아, 너 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토픽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보너스가 있는데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 11월 10일 오후 3시 정도인데 네. 한 2시간 전에 제가 젠슨 왕 CEO 기자회견에 참여를 해서 직접 한번 여러 엔비디아가 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좀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보너스로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려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지포스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죠. 네, RTX 3090. 이거 정말 비쌉니다. 네, 저도 한번 사려고 알아봤는데 가격이 한 700달러, 800달러 뭐 훌쩍 넘어가요. 네, 뭐 100만 원 가까이 한다는 얘기죠. 네, 뭐 100만 원 넘어가는 제품들도 물론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원래는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지포스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릴포스라는 별명이 있었던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픽 카드가 발열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거 가지고 그냥 고기 구워 먹어도 되겠다, 계란 부쳐 먹어도 되겠다 이런 농담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죠. 네. 그래서 작년 4월이었나요? 네,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뭐 이런 농담 때문이었는지 그릴에다가 자기 주방에 있는 오븐에서 신제품을 꺼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셀프 디스인 것 같아서 굉장히 웃겼었는데 이런 일도 있었죠. 근데 알고 보면 이 회사는 종합 컴퓨팅 회사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정말 계속 많이 변해왔어요. 그래픽 카드 회사에서 한때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자기들을 인공지능 회사다, 우리는 인공지능에 올인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젠슨 왕 CEO가 기자회견에서 제가 물었거든요. 지금은 당신의 회사를 어떻게 규정하냐, 라고 물었더니 젠슨 왕 CEO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합 컴퓨팅 회사다. 이번 말을 조금 바꿨어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말이 살짝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원래는 그릴포스였던 회사가 이제는 정말 종합 컴퓨팅 회사의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그게 애플이 사실 종합 컴퓨팅 회사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넘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원래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어의 법칙이 뭐냐면 매 2년마다 특정한 칩에 들어가는 컴퓨터 CPU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2배가 된다라는 게 그 고든 무어라고 하는 인텔 공동 창업자가 이야기했던 법칙이었죠. 실제로 그게 현실이 됐고요. 근데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는 이 무어의 법칙이 끝났다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고서 인텔한테 도전장을 던지죠. 들어와. 실제로 이번에 GTC에서 보여준 장표인데요. 최근에 컴퓨팅 능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 무어의 법칙, CPU의 발전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게 젠슨 왕 CEO의 이번 발표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컴퓨팅 능력이 최근에 그렇게 상승하고 있는 건 CPU의 상승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GPU, 즉 엔비디아가 잘 만들고 있는 그래픽 처리 칩 반도체, 그 반도체의 가속 능력이 커졌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걔들이 인공지능을 처리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정말 발전했다. 뭐냐면 그 GPU를 여러 가지 쌓는, 보통 컴퓨터에는 GPU가 하나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이 뭐 700달러인데 그거 2개 넣는 사람은 정말 부자죠. 근데 그런 데이터 센터에는 GPU를 뭐 5개, 6개, 10개, 100개까지 쌓을 수 있는 그런 스케일업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 센터가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지금 얼마나 발전하고 있나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지, 얘들이 일 다 한 거지 CPU 네가 일 한 거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어의 법칙은 끝났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020년에 이런 기사를 썼죠. 황의 법칙이 새로운 무어의 법칙이다. 그리고 왜 엔비디아가 ARM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GPU뿐만이 아니라 CPU까지 다 합쳐서 최적화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만 연산 능력이 발전을 하는 거고, 그게 진정한 컴퓨팅 능력의 향상이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무어의 법칙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엔비디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발표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GTC 2021에서 나왔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엔비디아는 어떤 회사냐? 아무나 못하는 종합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이다. 이게 저는 바로 GTC 2021에서 엔비디아가 세상에게 밝히고 있는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키워드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종합 연산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융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애플은 애플 실리콘을 만듭니다. 원래 애플은 하드웨어 회사는 맞아요. 근데 폰을 만들던 회사였고 컴퓨터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뭐 좀 낮게 이야기하면 깔봐서 이야기를 하면 애플은 조립 회사였죠. 네. 근데 이 회사가 반도체를 지금 만든단 말이죠. 구글은 어떤가요? 원래 구글은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네, 검색 엔진을 만들고 네, 안드로이드를 만들던 네,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이젠 또 인공지능 고도화를 위해서 자체적인 최적화된 반도체 텐서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페이스북 지금은 이름을 메타로 바꿨습니다만 이 회사는 어떤가요? 여기도 인공지능 막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2018년부터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자체 반도체 개발하겠다라고.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반도체 영역으로 자꾸 넘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드웨어 회사, 특히 그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여기도 뭔가 그러면 거꾸로 역공으로 소프트웨어 쪽을 공격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그래서 젠슨왕 CEO가 있습니다. 젠슨왕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원래 엔비디아는 그릴포스 회사였던지도 몰라. 그리고 엔비디아는 최근까지 인공지능 회사였던 건지도 몰라. 그러나 이제는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종합 컴퓨팅 회사가 될 거야. 저는 이 메시지를 이번 GTC 2021에서 확실히 던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회사들하고도 경쟁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메시지들이 이번 GTC를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시 1번. 네. 이번에 발표한 GTC 2021에서 발표한 대표적인 엔비디아의 상품 중에 하나는 리옵트라고 하는 SDK였어요. SDK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키트, 즉 그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 리옵트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는 뭐냐면 자율주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유용하다고 해요. 네, 저도 뭐 써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자율주행을 하려면 경로를 최적화해야 되잖아요. 그 자동차가 로봇처럼 스스로 알아서 어딘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경로 최적화를 해주는 네, 그런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젠슨왕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작은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구조를 이해하고 그를 위한 최적의 개발자 환경에 대한 구상까지 해야만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옵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기존 제품보다 120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하드웨어도 잘하고 소프트웨어도 잘하고 그걸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만큼 무서운 얘기냐?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뭐 다른 경쟁자면 예를 들면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회사 아니면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회사 하나만 잘하는 회사로서는 이런 결과들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엔비디아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떤 재무적인 또는 비즈니스적인 결과를 낳느냐라고 하면은 자동차 사업이 굉장히 엔비디아가 호황을 맞게 될 거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젠슨왕 CEO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3년이 우리 엔비디아의 자동차 비즈니스의 변곡점이다. 몇 년 뒤면은 자동차 매출이 수조 원에 달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엔비디아의 관련 부분 매출은 한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6천억 원 정도인데 이게 뭐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수조 원의 멀티빌리언의 매출까지 올라갈 거라고 자기는 정말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증거는 뭐냐? 고객사가 최근에 늘고 있다. 왜냐하면 제품이 좋기 때문에 최적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벤츠, 니오, 엑스판 같은 그런 전기차 회사들이 있고 아마존이 투자한 죽스라는 로보택시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트럭 회사, 그다음에 음식 배달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제품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그 모빌리티, 자동차의 자율주행 등을 연구를 하시는 분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고자세라고 해요. 네, 뭐 그래서 좀 속된 말로 재수없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그만큼 엔비디아의 솔루션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품질이 좋다.
그래서 배짱을 부릴 만큼 실력에 자신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네, 엔비디아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네, 리옵트라는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리옵트라는 사례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지금 소프트웨어의 영역까지 잠식해 나가고 있다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번에 GTC에서 발표한 옴니버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데요. 네, 이거는 뭐냐면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인데 기업들이 손쉽게 여기에 접속을 해서 네, 자기들에게 맞는 3차원 가상현실 쇼핑몰도 만들 수 있고 네, 3차원 가상현실 공장도 만들어 볼 수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 3차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플랫폼이 그냥 되느냐?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종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번에 이런 발표도 합니다. 물리 법칙을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우리는 지금 개발하고 있다. 네.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다. 이건 뭐냐면 네.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을 흘려보고 또는 바람을 불어보고 네. 또는 때려도 보고 어떤 물질을 네. 이렇게 하면서 가상 공간에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물리 법칙들을 구현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네,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역시 마찬가지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다 잘해야만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발표를 하나 내놓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 신경망, 언어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오픈 AI라고 하는 기관이 만든 GPT-3라는 게 있는데요. 그 GPT-3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들을 학습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해서 5300억 개의 파라미터들을 학습한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언어 신경망을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이름은 메가트론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발표했겠냐? 인공지능 언어 신경망이 쓰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통해서 소설도 쓸 수 있고, 네, 가상현실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로 하여금 사람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네, 문장들을 만들어내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하드웨어 GPU와 결합이 돼서 가속화가 된다면, 네, 이거 역시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하기 힘든 그런 최대의 인공지능 언어 신경망 모델이 되는 거죠. 엔비디아는 이번에 또 그 GTC에서 내 목소리를 성대모사하는 아바타도 내놓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기존에 굉장히 이런 제품들 많았거든요. 이런 기술 학시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비슷한 제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자연스러움이 문제거든요. 99% 사람하고 비슷한데 1%가 사람보다 부족하다면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느끼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건가? 네, 그 차이를 굉장히 미세하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이는 그 1%의 차이를 0.1% 또는 0.001%까지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바로 그런 기술들을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시켜서 누구보다 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발표를 이번에 한 겁니다.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코딩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넘파이라고 하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일종의 도구인데 불러와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그런 넘파이가 인공지능을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네,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은 보통 데이터들이 수천 수백만 개 또는 뭐 수억 개, 수십억 개까지 늘어나는데 그런 인공지능 데이터들을 행렬 계산할 때 이 넘파이가 쓰인다면은 굉장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수십억 개의 행렬을 단번에 계산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번에 GTC에서 쿠 누메릭이라고 하는 수천만 개의 행렬 계산을 빠르게 해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종합 패키지 솔루션을 이번에 내놓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결국 가고 있는 방향은 풀스택이라는 말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젠슨 황 CEO도 기자회견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풀스택이라고 자기들은. 풀스택이 뭐냐? 뭐 보통 그 개발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프론트엔드 개발과 백엔드 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HTML 웹 화면을 개발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거를 거기서 입력되는 각종 신호들을 받아서 서버단에서 뭔가 개발을 하시는 그런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계신데 프론트엔드 개발과 백엔드 개발을 모두 잘하시는 분을 풀스택 개발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엔비디아는 일종의 비유를 한 건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우리는 다 잘한다라는 거를 이제 풀스택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죠. 그리고 풀스택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뒤에 또 붙입니다. 이건 뭐냐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을 다 최적화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다 조합해가지고 최적화시키는데 정말 잘하는 기업이다
라고 이제 엔비디아는 스스로를 포지셔닝 시키려고 해요. 네. 풀스택 옵티마이제이션. 네. 이런 단어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용어에 적합한 다른 회사가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네. 애플이 정말 그런 걸 잘 하죠. 네. 최적화에 정말 특화된 회사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뭐 애플 같은 경우에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삼성이나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하드웨어의 성능이나 용량이나 뭐 램 용량이나 이런 건 다 떨어지는데 성능은 오히려 뛰어난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는 뭐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요. 그건 최적화를 정말 잘한다는 얘기고 컴퓨터에 대해서 정말 속 깊은 곳까지 다 꿰뚫고 보고 있고 정말 똑똑하게 하드웨어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회사인데 엔비디아가 바로 그런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조금 더 나은 점도 있어요. 사과의 고객은 사과잖아요. 네, 애플의 고객은 애플밖에 없어요. 애플은 B2B 회사가 아니니까 기업을 상대로 자기들의 솔루션을 팔지는 않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고객은 모든 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한번 물론 뭐 과연 애플만한 위치에 오를 수 있을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겠지만 당연히 근데 지금 젠슨 황 CEO는 명시적으로 대놓고 막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애플 같은 회사가 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현재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의 전 세계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은 TSMC보다 뭐 높은 1위로 최근에 등극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회사가 됐는데요, 이미. 그런데 컴퓨팅 회사의 카테고리로 놓고 보면은 아직 멀었어요, 제가 볼 땐.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고 애플이 2위. 네, 뭐 사우디 아람코는 제외하고 네,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8위란 말이죠. 아람코를 제외하고 나면 네, 지금 현재 7위인 셈인데 앞에 있는 여섯 형제들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과연 꿀릴 것이 무엇인가? 네, 모르겠어요. 저는 네, 별로 없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그들보다 앞서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네, 젠슨 황 CEO는 비전과 실행력 하나는 정말 인정해줘야 된다. 네, 앞에 있던 다른 여섯 회사의 CEO들에 비해서 못지않은 그런 비전과 실행력을 분명히 갖고 있다. 제가 젠슨 황 CEO의 기자회견을 벌써 지금 한 세 번째 듣고 있는데 네,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 비전과 실행력에 대해서. 왜냐하면 매년 내뱉는 비전이 다르고요. 네, 2019년에 했던 비전과 2020년의 비전이 달라요. 예를 들면 2019년의 비전 같은 경우도 그때도 물론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했지만 2020년에는 완전히 우리는 뭐 인공지능에 올인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지만 인공지능에 올인한다 이런 얘기는 쏙 빼고 우리는 종합 컴퓨팅 회사로 가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놀라운 것 같고 그 비전을 뒷받침할 만큼 실제 뭔가 발표들을 우리가 개발한 결과물들을 계속 내고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전과 실행력 하나는 인정해야 되는 그런 CEO인 만큼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그런 변신의 과정이었던 것만큼 네. 향후에 과연 정말 애플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된다. 네,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